하나, 둘, 셋. 한 3달 정도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오랜만에 하셔서 네, 그러니까요. 네, 다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앞에 혹시 뭐 조금 별로인 부분 있으면 안 그래도 나중에 한번 싹 한 다음에 네. 한번 새로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아. 안녕하세요. 이따TV 진행을 맡은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내는 환자의 몸에 생기는 부스럼, 바로 욕창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많은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 바로 욕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성미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 병원 성형외과 전성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욕창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프고 잘 낫지도 않는 병이잖아요. 저도 작년에 엉덩이 욕창이 생겨서 한 3달 정도 침대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욕창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건강보험 신서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2만 5천여 명으로 욕창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중증, 고령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욕창 환자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욕창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휠체어 타신 분들이 욕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욕창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왜 생기는 것인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욕창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피부와 그 아래 조직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오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체중이 쏠리는 곳에 욕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거나 환자 스스로 표현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경우에 한참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휠체어를 타면서 몸을 올리거나 내릴 때 피부가 꾸준하게 마찰력, 전달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끝 부위 등 각 개인의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이동 능력에 따라 위험 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 맞게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 욕창의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욕창은 진행 상태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기는 아직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피부가 지속적으로 붉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압력을 제거하여도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이고, 2기가 되면 피부가 손상되어 진피층까지 상처가 발생한 상태로 물집, 수포 등이 발견됩니다. 3기가 되면 이제 피부 전층이 파괴되고 하지만 그 아래 뼈, 인대, 근육 자체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4기가 되면 피부 아래 뼈, 인대, 근육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조직 괴사가 굉장히 광범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뼈가 가깝기 때문에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뼈가 보일 정도로 구멍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보통은 딱지가 생기면 이제 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욕창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지라고 불리는 이제 검은 가피로 덮여 있는 욕창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가피 아래에 조직 괴사가 광범위하게 이미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낫고 있는 게 아니라 수술적으로 그 괴사된 부위를 청소술을 해줘야 정상적인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창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자가 진단보다는 병원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기까지는 아직 피부 아래층에 그 기저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피부에 적절한 관리가 된다면 재생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3기와 4기의 경우에는 호전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방문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추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욕창을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필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적인 청소술이 꼭 필요하고, 사실 주변사를 이용한 재건의 경우에는 모든 컨디션이 다 해결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깊은 조직의 감염이나 다른 전신적인 건강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우선 외래에서 간단한 균 검사를 시행하고, 요즘에는 베타딘 같은 빨간 소독약이나 항생제 연고 이외에도 상처를 치유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처가 수축되고 호전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수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욕창을 고생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받는 동안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오랜 시간 낫질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욕창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병원을 찾아 주기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가 소독 방법을 지도받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된 소인이 보이면 예정된 외래보다 미리 오셔서 관리받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드레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간혹 화장솜이나 휴지, 수건 등으로 덮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추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창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열려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마른 드레싱 제품보다는 폼이나 젤 드레싱 같이 수분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처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을까요?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그 보이는 것보다 사실 그 아래에 더 큰 조직의 괴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균 감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술이나 항생제 등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 부위에 새살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욕창은 피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세 변경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엉덩이 부위에 압력이 높아져 욕창이 생기기 쉽고, 또 옆으로 누우면 대전자 부위에 압력이 높아져서 욕창이 생기기 쉬운데요. 따라서 이 사이에 옆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패딩 등을 유지하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를 위로 올려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 머리가 올라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고 꼬리뼈 부위에 전달력이 생겨서 욕창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평하게 누워있을 때보다 침대 머리를 비스듬하게 올려서 기대고 앉아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피부를 늘 청결하게 해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요. 기저귀를 사용한 경우에 자주 땀이나 물, 소변 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인 분께서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검진해줘서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욕창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욕창이 발생했을 때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욕 나오게 아픈 질병,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욕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만만하게 볼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덕분에 욕창 관리의 중요성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이런 컨텐츠를 통해 욕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관리와 예방 방법을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